이 노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듣고 따라 불렀던 노래야. 이 노래를 들은 한 한국인 남성은 딸에게 말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강의의 다리에선 한국의 오랜 옛날 80년대쯤 나올 법한 구슬프고 잔잔한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를 눈물을 머금게 한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연은 해외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살고 있는 올리비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베네치아의 아름다움은 중세부터 유명했고 물의 도시, 아드리아의 여왕, 그리고 가면의 도시 등 다양한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또한 예술, 건축 분야에서도 매우 지명도가 높은데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유명한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면이 올라가며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있고 관광객들이 밀려 들어오며 환경오염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베네치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이자 상징적인 곳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이탈리아인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나 사랑스럽게 자란 한국계 이탈리아인입니다. 음악적인 부분을 많이 물려주신 아버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어머니, 두 분의 예술적인 감각을 물려받은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국립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저희 밀라노 국립음악원은 이탈리아에서 음악대학으로 명성이 좋으며 성악가, 작곡가, 연주자 등 전문 음악인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학교입니다. 멋진 목소리를 가지신 아버지를 닮아 좋은 음악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 교수님들에게도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는 편이에요. 언젠간 웅장한 홀에서 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어떻게 한국인 남자와 이탈리아 여자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버지 시점, 어머님 시점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아버지의 젊은 대학 시절, 예술적으로 뛰어난 게 많았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외대를 가셨어요. 기타를 치시는 걸 좋아하셨고 노래 부르시는 것도 좋아하셨지만 보수적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예술적인 직업을 가지시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셔서 음악으로 대학을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무척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 시절에는 한국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길 바라는 사회 분위기였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었고요. 한편으론 직업이 이렇게나 많고 다양한데 어떻게 안정적인 직업이 있을까? 라고 전 생각했지만요. 노래를 너무 좋아하셨지만 집안의 심각한 반대로 음악을 마음껏 하실 수 없으셨대요. 지금 저도 음악과 미술을 사랑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꼭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본인이 정말 원하고 잘하는데 그걸 반대한다는 건 저에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음악을 갈망했던 아버지가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아리 밴드부에서 메인 보컬을 구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보게 되는데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과연 아버지는 합격하였을까요? 네. 아버지의 매력적인 중저음의 목소리를 동아리 모든 사람의 귀를 사로잡아서 메인 보컬로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 아버지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상상을 하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러나 행복감은 잠시 밴드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얼굴에 종이 여러 장이 날라왔습니다. 제 방에 숨겨놓은 악보를 어떻게 찾아서 보셨는지 제 노래 악보더라고요. 부모님은 너가 어떻게 우릴 속이고 몰래 음악질을 하는 거냐? 내가 그 지긋지긋한 노래 부르지 말랬지.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졌어요. 제발 노래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음악하는 동안 무엇보다
행복한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앞으로 음악으로도 꼭 성공하고 싶어요. 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저 진짜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저의 악보를 찢으시면서 다신 너 얼굴 안 보고 싶다고 고함을 치시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한 번도 부모님을 말씀을 거절한 적 없어서인지 이번에도 그렇게 화를 내시는 아버지께 알겠다며 음악 그만하겠다며 말씀드리며 그날의 일은 제가 안 하는 조건하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음악을 뒤로 하고 난 뒤부터 어떤 일이든 손에 잡히기 힘들었고 모든 생활이 일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날 전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수적인 부모님이 계신 한국을 떠나 지구 반대편으로 나가 멀리 살아보겠노라고 이번만큼은 나 자신이 하고픈 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버지, 어머니 저 잘 되셨으면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만큼은 저의 결정에 반대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아닌 반대편 나라인 이탈리아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문득 여행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아버지는 그때 마침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까 생각하는 와중에 세계 지도에서 한국에서 제일 떨어져 있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저희 나라가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두 분은 한동안 침묵이셨습니다. 큰아들인 아버지가 갑자기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도 아닌 이탈리아에 간다고 하니 엄청 놀라신 듯 보였답니다. 한동안의 침묵에서 할아버지의 정적을 깨는 한마디. 혹시 너 혼자 가도 괜찮겠니? 그렇다면 아버지가 지원해주마. 라고 하시며 서랍 속 깊숙이 넣으신 통장을 내밀으셨대요. 그렇게 보수적인 아버님께서 통장을 내민 순간 눈물이 핑 돌았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는데요. 한편으론 집안의 반대로 음악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으셨대요.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셨는데도 제가 제대로 생활조차 할 수 없음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며칠 후 이탈리아로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치고 인천공항을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나이였을 아버지는 처음으로 혼자 아무도 없이 다른 나라로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만약에 저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뚝심이 있었을까요? 존경스러움과 한편으론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는 외로움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서 어설픈 티켓팅과 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서툰 공항을 벗어나 이탈리아 밀라노행 비행기에 올라탔는데요. 인천공항에서 밀라노로 가는 비행기에 오른 아버지는 경유 1회를 하고 16시간의 비행으로 밀라노 말펜사 공항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긴 비행으로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나라 저희 나라이기도 한 대한민국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하셔서 그런지 크게 문제없이 비행기를 이용하실 수 있으셨어요. 승무원 모두 한국인이셔서 더욱 편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처음 먹어본 한국 기내식도 잊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내식으로 한국에서도 자주 드셨던 한국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고르셨는데 비행 중에 음식을 먹으셨던 게 엄청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의 첫 비행 너무 귀여우셨죠?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 후 베네치아까지 기차로 2시간 30분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베네치아가 먼 나라일지 생각도 못 하셨대요. 그냥 지도에서 한국에서 제일 먼 나라를 골랐을 뿐인데요. 낯선 나라에 도착한 후 몇 개월을 묵을 방에 짐을 풀고 쥐가 나올 것만 같은 낡은 벽돌 외벽 그리고 혼자 간신히 누울 수 있는 침대 모든 게 겹보기엔 낡았지만 그것마저도 좋았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어요. 짐 정리를 하고 숙소 밖으로 나와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돌아보던 중이었는데요. 베네치아는 도시 전체가 물로 감싸여 있어서 어딜 가나 물을 볼 수 있었어요. 길을 걷던 중 리알토 다리 위의 중간자리 지점쯤에 앉아 아름다운 베네치아의 강을 풍경 삼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탈리아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큰 눈과 갸름한 턱선,
비단결처럼 빛이 나는 머릿결. 한눈에 아버지는 그 여성에게 반했는데요. 다들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여성이 바로 어머니였답니다. 천천히 어머니에게로 다가가 서툰 이탈리아어로 저도 혹시 그림 그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대요. 이탈리아에 처음 도착한 날 우연히 강을 돌아보다가 한눈에 저희 어머니에게 반하셨다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첫눈에 반한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봐요. 그림을 그려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에 어머니는 선뜻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어머니의 속마음은 아니 처음 봤는데 이렇게 당차게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수가 있지. 이탈리아인이 아닌 한국인이 말이야. 처음엔 당황했지만 한편으론 귀여우셨다고 하셨어요. 두 분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 당시에 이탈리아 나바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을 하고 계셨으며 미술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셨는데 수업이 없는 날에도 리알토 다리 위에서 자리를 잡아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을 수시로 다리 위를 서성이셨던 아버지. 수업 없는 날 다리 위에 나온 어머니를 보고 그 주위를 서성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셨다는데 눈이 안 갈래도 안 갈 수가 없었대요. 그 모습이 답답하셨는지 손짓으로 부르시고는 같이 밥 먹을래요? 라고 하시곤 미소를 지으셨어요. 대답은 다 아시겠죠? 너무 좋아서 바로 고개를 끄덕이셨던 아버지. 그게 두 분의 첫 데이트였습니다. 그 이후로 같이 만나시면 처음 만났던 리알토 다리도 건너고 흥미로운 조각들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성당인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을 보며 예술적인 대화도 나누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 미술관인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 정원을 거님과 동시에 대운하를 보며 미술을 감상하셨습니다. 행복도 잠시 아버지의 여행 비자가 90일이 다 되어가고 있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으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뱃속에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을요. 바로 저 올리비아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임신 소식에 아버지는 놀라움과 그리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저를 무조건 낳아서 키우시겠다는 아버지의 확고한 생각으로 두 분은 먼저 이탈리아에 계신 어머님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리고 한국으로 가서 허락을 받겠노라 생각하였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이탈리아 부모님은 결혼을 승낙을 해주셨어요. 문제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신데요. 앞서 말했듯이 엄청 보수적이신데 과연 허락을 해주실지 문제였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날 어머니는 처음 가는 한국이 정말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한국에 도착 후 승무원들은 무척이나 친절하였으며 제가 서툰 입국 심사에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며 안내해 주었답니다. 이탈리아 공항과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이탈리아의 승무원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같은 이탈리아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과 이탈리아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네요. 인천공항에 내린 후 서울의 성북구라는 한 주택가에 도착하였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떨려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는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해드리고는 제가 뱃속에 있다는 사실도 말씀하셨어요.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부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두 분을 번갈아 보시며 담담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를 가졌는데 어떡하겠어. 처음에 외국인이라 놀랐지만 너만 좋다면야 낳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직까지 직장이 없고 두 분 다 젊으셨을 때라 아기를 어떻게 키울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물어보셨어요. 아기는 이탈리아에서 낳고 이탈리아의 터전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며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아버지의 짧은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어머니와의 사랑, 그리고 저까지 태어남으로써 모든 일들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라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저로서 이게 가능할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요. 한국에서의 짧은 만남을 하고 급하게 이탈리아로 돌아오셔서 어머니는 태교와 그리고 아버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이 너무 순식간에 생긴 거라 어린 나이지만 가장의 무게가 느껴졌을 거라 생각해요. 양가 집안 모두 부유한 집안으로 태어나셨지만 이번만큼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으시고 혼자 일어나고 싶으셔서 어떤 일을 찾을까 생각하던 중
이탈리아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어 호텔 및 관광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관련된 회사에 찾아가 일을 배우기 위해 처음엔 무급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배우고 싶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탈리아의 역사 그리고 역사적인 명소, 문화, 유산, 예술 등 다양한 관광 자원 등 이탈리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부하며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이탈리아 공부도 하셨고요. 그 끝에 지금은 이탈리아에 관광 오신 분들의 가이드를 맡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노력 끝에 저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성악 공부도 할 수 있었고요. 혼자 다른 나라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이 노력에 실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 전 무조건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인 노래로 꼭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죠? 저도 듣는 내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연은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모른다는 거를 알게 되었던 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날 저희 세 가족은 이탈리아의 산마르코 대성당을 가는 길이었어요. 한 길목을 지나려고 하는데 멀리서 들리는 기타 소리와 노랫소리 자세히 들어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옆에 계신 아버지는 묵묵히 노래를 감상하신 후 이 노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듣고 따라 불렀던 노래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을 머금고 있으셨어요. 이태리의 거리에는 한국의 한 청년이 부르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고 김광석님은 진정성 있고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많은 명곡을 남긴 싱어송라이터로 대한민국의 포크송 붐을 일으켰던 전설적인 가수이며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노래해 한국인들의 인생과 감성을 감미롭게 표현한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가수의 노래이지만 모두들 누구 노래인지 모른 채 노래를 듣고 감탄과 감동의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는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했듯이 인생과 감성을 표현한 노래이어서 국적이 달라도 마음을 울릴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익히 말했듯이 노래를 좋아하셨지만 포기하여만 했던 옛 추억이 떠오르신 듯해요.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 그 청년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으니 흡사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느낌도 들면서 더욱 아버지의 나라 한국이 가보고 싶고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온 이후 전 김광석님이라는 분을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란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노래 부르시는 영상들은 모두 설렙할 정도로 빠져서 계속 들어보았고요. 그러다가 한국의 한 방송국 KBS라는 곳에서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김광석님의 20주기 명곡 스페셜로 방송이 되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여러 가수분들이 김광석님의 명곡들 사랑했지만 서른 즈음에 나의 노래 일어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에게 총 6곡의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같이 너무 듣기 좋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들이었습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하고 있지만 포크송이라는 음악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어릴 때부터 이탈리아와 한국어를 같이 쓰고 있어서 한국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노래도 열심히 배워서 불러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열심히 한국 노래를 연습하려는 이유도 있어요. 몇 달 후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열심히 노래 연습해서 제 노래 꼭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손녀딸이 한국 노래도 잘하는 모습을요. 어릴 적 한번 가보고 너무 오랜만에 가보는 한국이라 너무 설레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사연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 한국에 가볼 만한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꼭 추천 부탁드릴게요. 맛집이라든지 이곳은 꼭 가보라 하는 곳도요. 한국 음식도 너무 좋아하는데 맛집은 꼭 알려주셨으면 해요. 아버지는 한국 안 들어가신 지 너무 오래되셔서 어떤 곳이 좋은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한국이 많이 변했기도 했다고 하셨고요. 다음에는 한국 다녀와서 겪은 한국의 이야기를 또 사연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할게요. 사랑해요. 오늘 올리비아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님의 영화 같은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와 한국의 옛 노래를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사연자 아버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광석님의 노래들을 좋아하고 7080 노래들을 좋아하는데요. 사연을 읽으면서 한국의 옛 추억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인생에서 꼭 이 노래는 잊을 순 없다라고 생각한 사연 있는 노래가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럼 오늘 하루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며 영화 같은 해외 사연을 전하는 오늘의 감동 무비는 마무리하겠습니다.